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 1월 말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어느덧 올스타 휴식기, 그리고 트레이드 마감일, 그리고 저희 조코피TV 십자 직관 투어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ESPN이 한 일주일은 지난 것 같은데요. 30개 팀에서 뽑은 트레이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 30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저도 동부와 서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 이거 샤워하시거나 식사하실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분량은 길고요. 동부와 서부로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2025-26 시즌 트레이드 데드라인은 2026년 2월 6일 금요일 새벽 5시입니다. 저는 이날 밤에 출국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일정이 겹치지는 않았고요. ESPN의 바비 막스와 케빈 펠튼,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두 명이죠. 이 두 명이 30개 팀에서 뽑은 트레이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 30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30명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30명 이외에 또 다른 소문이 나고 있는 선수들, 그 다음에 오피셜로 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덧대봤거든요. 네, 한번 디트로이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ESPN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제이든 아이비는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동부 컨퍼런스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선수가 있죠. 바로 토바이어스 해리스입니다. 이 토바이어스 해리스는 디트로이트가 캡을 채우기 위해서 원래는 계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인성도 좋고 그리고 유망주들의 성장에 딱히 방해가 되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디트로이트가 킵하고 있어도 되긴 합니다만 지금 동부 컨퍼런스 1위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우승을 노린다면 토바이어스 해리스의 만기 계약과 또 제이든 아이비와 1라운드 픽을 곁들여서 무언가 딜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디트로이트가 영입을 희망하는 선수 목록은 허브 존스, 그리고 자렌 잭슨 주니어, 마이클 포터 주니어 등등이 있습니다. 지어낸 게 아니라 현지에서 나왔던 이야기고요. 하지만 JB 비커스태프 디트로이트 감독, 이번에 올스타도 이끌게 됐습니다. 이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슈퍼스타를 영입하러 애쓸 필요는 없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트라잔 랭던 단장은 현명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다. 우리는 좋은 선수들과 함께 아주 훌륭한 위치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트라잔 랭던, 이분이 아마추어 때 정말 농구 잘했었는데 NBA에서 망했거든요. 하지만 또 단장으로서는 상당히 유능합니다. 그래서 단장에게는 맡기겠지만 굳이 급하게 트레이드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비커스태프 감독의 인터뷰였고요. 바비 막스는 디트로이트 트레이드에 대해서 디트로이트에서 만약 어떠한 움직임이 있다면 데니스 젠킨스의 계약을 2A에서 정규로 전환하는 그런 시나리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현지에서는 딱히 디트로이트가 움직이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팀은 바로 보스턴 셀틱스입니다. 자, 보스턴 셀틱스는 크리스 부셰이의 트레이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ESPN이 내다봤는데요. 현재 28승 17패로 동부 컨퍼런스 2위입니다. 자, 계약 만료를 앞둔 아주 덩어리가 큰 선수가 있죠. 바로 앤서니 사이먼스입니다. 이 앤서니 사이먼스가 매물이지만 현재까지 보스턴 벤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보스턴의 시즌이 갭이어 1년은 쉬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대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고 갈 가능성이 지금 늘어난 상태고요. 오프시즌에 크리스 부셰이가 1년 2.3밀에 보스턴을 이적을 했습니다. 벤치 활약을 기대했습니다만 루카 가르자, 휴거 윌리엄스, 또 다치기 전에 조시 마이낫, 이런 선수들에게 밀렸어요. 그러면서 로테이션 아웃된 상태고요. 출전 시간 및 각종 지표 급락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셀러리 절감을 위한 트레이드가 가능하다라고 현지에서 내다보는데, 이와 별개로 보스턴이 영입하고자 하는 선수들의 희망 목록은 자렌 잭슨 주니어, 그리고 이비차 주바츠, 그러니까 5번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보스턴이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에서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가 될 것이다. 이건 시즌 전에 전혀 예상을 못했던 바잖아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론토 랩터스입니다. 토론토 랩터스의 오차이 아바지를 트레이드 가능성이 높은 랩터스 선수로 지목을 했는데요. 현재 토론토 랩터스는 성적이 훌륭합니다. 29승 19패입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를 최근에 꺾었고요. 동부 3위로 올라섰죠. 지난 10월에 아바지는 계약 연장에 실패했습니다. 루키 스케일이었는데, 자, 그렇게 되면서 7월에 FA 자격을 얻게 되고요. 출전 시간 및 득점, 각종 지표에서 커리어 하이를 지난 시즌에 찍었는데 이번 시즌 들어서 비중 및 역할이 나란히 감소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로테이션 아웃은 아닙니다만 토론토가 아바지의 이 계약 규모를 활용해서 트레이드할 것이다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고요. 토론토는 사치세 기준을 넘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아바지의 계약을 정리하면서 팀 샐러리를 감축하거나 혹은
전력 보강을 도모하겠다는 거죠. 자, 한때 링크가 됐었던 앤서니 데이비스 루머는 잠잠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야코 퍼들과 RJ 베럿에 대한 소문도 줄었는데 이 토론토 랩터스의 가장 큰 약점이 3점이에요. 3점 성공률이 꼴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베럿과 퍼들까지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바지를 통해서 그냥 중급 트레이드 정도로 이번 마감일을 마감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뉴욕 닉스입니다. 자, 뉴욕 닉스는 현재 27승 18패로 필라델피아에서 반등하면서 2년 11밀 계약과 함께 뉴욕으로 입성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게라송 야부셀레죠. 이 야부셀레를 ESPN은 가장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뉴욕 선수로 꼽았습니다. 자, 하지만 시즌 개막과 동시에 마이크 브라운 감독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의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죠. 자, 그러면서 출전 시간이 현저히 감소했고요. 모든 지표 하락, 현재 로테이션 탈락입니다. 세컨드 에이프런 상한선을 뉴욕은 당연히 아래로 유지하고자 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야부셀레 딜을 통해서 셀러리를 감축하거나 로테이션 멤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현재 뉴욕 닉스는 동부 컨퍼런스 4위지만 지금 여기저기서 물이 새고 있거든요. 자, 실제로 뉴욕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를 비롯해서 여러 팀들과 적극적으로 협상 중인 상황입니다. 이안 베글리, 뉴욕 닉스 소속의 정통한 인물인데요. 이분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뉴욕은 뉴올리언스의 호세 알바라도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야부셀레는 결국 트레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알바라도에 대한 엄청난 관심들이 있었죠. 알바라도는 뉴욕 태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크가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야부셀레는 트레이드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이안 베글리였고요. 자, 그리고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입니다. 27승 20패로 현재 동부 컨퍼런스 5위고요. 아이작 오코로와 1대1 트레이드를 통해서 지난 여름에 영입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론조 볼이죠. 하지만 영입 당시 기대치를 훨씬 밑도는 생산력에 그쳐 있습니다. 출전 시간까지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커리어 로우 시즌인데 사실 론조 볼이 우리가 알던 레이커스 시절,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 시절의 그 론조 볼은 아니죠. 하지만 기대보다 더 미치지 못한다는 게 현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클리블랜드는 윈나우 팀이니까요. 자, 여기에 클리블랜드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돈으로 내고 있는 팀이에요. 세컨드 에이프런은 이미 진입을 했고 다만 론조볼 트레이드를 통해서 사치세 금액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론조볼을 팔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론조볼의 계약은 하향식입니다. 굉장히 팀 친화적이기 때문에 많은 팀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가 있죠. 자, 한편 1년 전에 영입한 디안드레 헌터는 매물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클리블랜드는 헌터가 부진했을 때에도 다른 팀들이 헌터를 엄청 찔러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도 많이 건넸다고 하는데 이를 줄곧 거절해왔다고 하고요. 또 헌터도 기자들을 만나서 나 트레이드 요청한 적 없다. 나 여기서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클리블랜드도 지난 시즌과는 달리, 왜냐하면 지난 시즌 때는 이맘때쯤에 디안드레 헌터 데려왔잖아요. 하지만 이번 시즌은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인다.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는 ESPN에서 트레이드 될 가능성 있는 선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올 시즌 현재 24승 20패, 다른 팀들보다 경기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동부 컨퍼런스 6위를 달리고 있는데 만기 계약 자원들이 좀 있긴 해요. 퀄리파잉 오퍼 받아들인 퀸틴 그라임스, 그리고 켈리 우브레 주니어, 여기 안드레 드러먼드까지 3명이 있는데 지난 시즌처럼 필라델피아가 여러 가지 악재에 못 이겨내면서 하위권을 전전했다면 아마도 이들 모두 다 트레이드 대상자 혹은 후보였을 거예요. 왜냐? 만기 계약이니까. 하지만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에 드러먼드 트레이드 가능성은 계속 모색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최근 2시즌 동안 필라델피아는 사치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르기 위한 그런 기반은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치세 넘어서면 결국에는 벌칙을 받잖아요. 그런데 지난 2시즌 동안은 사치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는 올 시즌에 에지컴도 떡상했겠다. 그리고 폴 저지와 엠비드도 돌아왔겠다. 한 번은 지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지르기 위한 작업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팀들도 5밀 만기 계약자, 그러니까 이번 시즌 연봉이 5밀이니까 부담이 크진 않죠. 드러먼드에 많은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고는 합니다. 자, 그리고 리그에서 가장 많은 변죽을 울리는 팀이죠. 바로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자, 마이애미 히트는 25승 22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현재 서부 원정연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테리 로지어의 트레이드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는데 불법 스포츠 베팅 및 승부 조작 혐의로
지금 로지어는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공방 때문에 올 시즌 전 경기 결장 중이고 시즌 아웃은 확정적이죠. 자, 이와 별개로 마이애미는 로지어의 계약을 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장을 해야 로지어의 샐러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또 도모할 수 있으니까요. 로지어가 좋아서가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로지어를 내보낸다면 1.7mm의 여유와 로스터 한 자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애미는 앤드루 위긴스에 대한 가치도 함께 탐색하고 있어요. 위긴스는 2026-27 시즌에 30.1밀짜리 플레이어 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여름에 FA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30밀 받고 2027년 여름에 자유계약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입 관심 목록은 위긴스를 내보내는 대가가 되겠죠. 루이 하치무라, 자모란트, 또 야니스 아르토쿤보 등등이 있지만 야니스는 FA 시장에서 영입을 하고 싶어 하고요. 현재 하치무라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올랜도 매직입니다. 현재 23승 21패로 동부 컨퍼런스 8위를 달리고 있고요. 오프시즌에 영입한 선수가 있죠. 바로 타이어스 존스입니다. 이 타이어스 존스를 ESPN은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로 지목을 했고요. 1년 7밀로 FA 영입했는데 타이어스 존스가 3수생이에요. FA 시장에서 무려 3년 연속 지금 재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올 시즌 폭망이에요. 네, 현재까지 40경기 뛰었는데 거의 모든 지표가 커리어 로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출전 시간 16-17 시즌 이후에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중용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제일런 석스의 복귀로 팀 내 비중은 더욱더 감소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어스 존스를 어떤 식으로든 내보내고 그만큼의 셀러리 매칭으로 전력을 보강하고 싶어 하는데 단독으로는 팔리지 않겠죠. 픽을 붙이거나 아니면 패키지를 꾸려야 되는데 올랜도가 생각하는 트레이드 대상자는 타이어스 존스, 그리고 고가 비타제, 조나단 아이작입니다. 모 바그너가 돌아왔기 때문에 비타제는 자리를 살짝 잃어버렸는데 어쨌든 올랜도가 내보내고 싶어하는 이 트레이드 후보들은 사실은 가치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별다른 딜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만나볼 팀은 시카고 불스입니다. 시카고 불스 최근 들어 4연승, 그리고 23승 22패로 5할 승률 넘어섰고요. 리그에서 가장 많은 만기 계약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기 선수만 하더라도 니콜라 부세비치, 잭 콜린스, 케빈 허더, 코비 화이트, 아여도 스무, 제본 카터, 델런 테리, 줄리안 필립스까지 총 8명이에요. 이 가운데 ESPN은 니콜라 부세비치의 트레이드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도노반 감독, 빌리 도노반 감독도 만기 계약자에 대해서 모든 선수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는 바로 35살의 니콜라 부세비치입니다. 셀러리 절감 및 벤치 강화 카드로 활용할 계획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제이크 피셔는 부세비치에 대해서 지난 몇 시즌에 비해서 부세비치의 매력이 더욱더 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봉이 20밀대고, 그리고 어떤 팀을 가더라도 굉장히 이타적이고, 그리고 어떤 팀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또 만기 계약자지만 그 계약 규모가 엄청나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반년 렌탈에 관심 있는 팀들은 충분히 시카고에게 추파를 던질 수 있죠. 자, 그리고 코비 화이트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일단 미네소타가 화이트를 영입하기 위해서 건넨 제안이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현재 볼핸들러가 부족하잖아요. 코비 화이트 주세요. 대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마이크 컨니, 테런 시아넌 주니어, 그리고 2라운드 픽 다발입니다. 하지만 시카고는 거들떠보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화이트를 내보내는 대가로 무조건 비보호 1라운드 픽을 원합니다. 제가 봤을 때에도 미네소타가 저 2라운드 픽 다발과 콘니, 테런 시아넌 주니어면 시카고는 하지 말아야죠. 보호가 되더라도 보호 조건이 약하게 걸린 1라운드 픽은 받아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모르겠어요. 시카고는 워낙 일처리가 좋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 다음 팀은 애틀란타 혹스입니다. 애틀란타 혹스는 이미 트레이 영 트레이드를 단행했죠. 그리고 ESPN에서는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의 트레이드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습니다. 자, 올 시즌 현재 2연승 달리고 있지만 22승 25패로 동부 컨퍼런스 10위고요. 포르징기스는 30.7밀짜리 만기 계약자입니다. 만기 계약인데 30밀이 나오면 좀 덩어리가 큰 편이죠. 볼륨은 보장되어 있지만 부상도 작고, 그리고 애틀란타의 미래 계획에는 부적합한 베테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애틀란타는 포르징기스 딜을 통해서 셀러리 유연성을 확보하거나, 지금도 셀러리가 워낙 좋긴 합니다만, 혹은 스타 선수 영입을 위한 패키지 구성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뭐 너무나 당연한 처사이자 수순이고요. 하지만 애틀란타가 관심을 보였던 앤서니 데이비스는 현재 왼손 부상 중입니다. 트레이드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인 거죠. 자, 마크 스타인이 포르징기스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틀란타는 포르징기스와
루크 캐너드의 만기 계약까지 합치면 약 42mm로 확보할 수 있다. 42mm면 뭐 누군가를 영입하기에는 너무너무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카리 리사시아는 트레이드 꾸러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력을 증강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보겠지만 그 만기 계약자에다가 리사시아나 혹은 픽을 뭐 그렇게 풍족하게 넣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스탠스인 거죠. 애틀란타도 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애틀란타를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설도 많은 밀워키 벅스입니다. 밀워키 벅스는 카일 쿠즈마를 트레이드 할 것이다라고 ESPN 내다보고 있고요. 현재 성적이 암울합니다. 18승 26패, 동부 컨퍼런스 11위고요. 10위 애틀란타와도 지금 2경기 반 차입니다. 밀워키 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빅딜 자원은 당연히 야니스 아르토쿤보죠. 하지만 아직은 야니스 트레이드에 대해서 뭐 답보 상태입니다. 뭐 야니스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밀워키가 내보내겠다고 먼저 공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자, 그리고 밀워키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원은 마이클 포터 주니어와 타일러 히로라고 합니다. 타일러 히로는 애초에 밀워키 출신이고 포터 주니어는 야니스 앞에 쓰기에는 뭐 너무나 좋은 빅 윙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영입하고자 했을 때 카일 쿠즈마가 트레이드 매물 1옵션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LA 클리퍼스 같은 팀들도 쿠즈마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대표적인 팀입니다. 자, 실제로 밀워키는 쿠즈마 단독으로 안 팔릴 거 아니에요. 픽을 붙이던 아니면은 셀러리 덤프끼리 묶던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밀워키는 쿠즈마와 바비 포르티스 트레이드 가치를 줄곧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밀워키는 연말 이후에 꾸준히 윙 포지션 보강에 힘써왔어요. 하지만 야니스가 움직여야 나머지 딜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카일 쿠즈마의 트레이드 가능성을 높이고지만 쿠즈마의 트레이드 가치는 바닥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팔릴 수 없다면 결국에는 슈퍼스타의 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딜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ESPN이 내다봤던 샬럿 호네츠에서 가장 트레이드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콜린 섹스턴입니다. 현재 샬럿은 18승 28패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콜린 섹스턴이 가장 유력한 트레이드 매물이다라고 내다봤는데 벤치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19mm에 달하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샬럿과 타임라인이 뭐 맞지 않다고 보기에는 그래도 샬럿의 연건들의 뒤를 받치기에는 좋은 자원인데 어쨌든 만기 계약자예요. 자, 그리고 샬럿은 사치세 한도까지 56밀가량의 여유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캡이 비어있는데 섹스턴의 트레이드 대가로 드래프트 지명권 혹은 유망주를 설정했어요. 왜냐? 샬럿도 지금 계속 유망주 쟁여놓다가 어느 순간 달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섹스턴의 트레이드가 성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워낙 섹스턴이 뭐 젊은 선수들에게 많은 또 좋은 기운을 주는 선수고 유타 재즈 시절에도 키온테 조지와 또 아이지아 콜리어의 백업을 맡으면서 이 두 선수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샬럿은 우리가 섹스턴으로 미래 자산을 가져오면 좋지만 아니라면 브랜드 밀러, 컨 크니플, 그다음에 라멜로 볼의 뒤를 받치기에 좋은 선수야. 재계약할 수 있어. 이런 스탠스입니다. 이 섹스턴을 주시하고 있는 팀들은 제법 있습니다. 버랜들러 부족한 미네소타, 득점원이 필요한 디트로이트, 백업이 필요한 클리퍼스, 외곽 슛이 너무 좋지 않은 토론토까지 총 4개고요. 그리고 ESPN이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저는 마일스 브리지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샬럿이 브리지스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긴 해요. 왜냐하면 현지 보도에 따르면 마일스 브리지스에 대해서는 샬럿이 최대 2장의 1라운드 픽을 설정했습니다. 팔릴까요? 저는 1장이면 오케이. 1장 플러스 2라픽 1장이면 오케이인데 2장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팔리죠. 하지만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현재 브리지스에게 관심을 보인 팀들은 밀워키, 피닉스, 골든스테이트, 레이커스 등등이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고 현 트렌드에 맞는 선수긴 합니다만 샬럿의 눈높이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 한번 살펴볼까요? 자, 브루클린 네츠 12승 31패 동부 컨퍼런스 13위에 그쳐 있고요. 주목해야 될 선수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 그리고 캠 토마스입니다. 하지만 포터 주니어와는 다르게 캠 토마스는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트레이드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뉴욕 지역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뉴욕 포스트가 토마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보내는 시간이 끝나가는 토마스를 주목해보자. 스타팅 자리 빼앗겼고 출전 시간 역시 큰 폭으로 줄었다. 이별을 암시하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인즉슨 캠 토마스가 트레이드 거부권 철회하고 브루클린 떠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포터 주니어는 브루클린에서 커리어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수의 관심을 받고 있고요. 반대로 콜린 섹스턴과 마찬가지로 오프시즌 연장 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브루클린 네츠가 다른 팀들이 포터 주니어 영입하는데 1라운드 픽 2장 정도 준다고 하면 바로 오케이 할 거예요. 미래 자산을 더 확보하는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포터 주니어의 시장 가치에 따라서 아마도 이 포터 주니어의 움직임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ESPN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닉 클렉스턴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클렉스턴을 주시하고 있는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레이커스, 인디애나, 골든 스테이트, 샬럿 등등인데 인디애나는 실제로 오비 토핀, 베네딕트 매서린 중심의 트레이드 패키지를 구성했어요. 하지만 브루클린은 현재 각을 재고 있는 상태고 마이크 스코토가 클렉스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클렉스턴이 여러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네츠는 클렉스턴을 미래 계획에 포함시킨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ESPN이 얘기를 했듯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딜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인디애나 페이서스입니다. 인디애나 베네딕트 매서린이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고요. 인디애나는 현재 11승 35패로 부진하지만 최근 10경기는 5승 5패입니다. 자, 타이리스 할리버튼 이탈 이후에 매서린의 출전 시간과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시즌 초반 활약 이후에 부상으로 11경기 내리 결정했고요. 복귀 이후에 다시 손가락 부상으로 무기한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레이드 가치 자체가 높진 않아요. 일단 인디애나는 매서린과 함께 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했고 얘가 나올 때마다 좀 BQ가 떨어지는 플레이를 하고 자주 다치다 보니까 가치는 좀 떨어져 있긴 하죠. 그리고 마일스 터너를 FA로 보낸 공백과 더불어서 인디애나는 빅맨 보강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서린을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심도 깊은 대화가 오갔던 상대가 뉴올리언스였습니다. 뉴올리언스의 이브 미시, 뉴올리언스도 이브 미시를 내놨어요. 이브 미시와 매서린의 1대1 트레이드 가능성이 현재까지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매서린에 관심 있는 팀들이 없진 않아요. 오히려 제법 있는 편이죠. 득점원이 필요한 클리퍼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뉴올리언스,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 캠 토마스가 떠난다면 매서린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댈러스 매버릭스. 어쨌든 지금 함께 달릴 수 있는 선수들과 타임라인이 그렇게 안 맞진 않기 때문에 댈러스도 관심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인디애나 올 시즌 쉬어갑니다. 갭이어긴 하지만 계속해서 빅맨들 데려오고 싶어 해요. 관심 목록이 제법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7명 가운데 6명이 빅맨입니다. 유일하게 언빅인 선수가 허브 존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빅맨이에요. 데니얼 게포드, 이브 미시, 오니에카 오콩우, 이비차 주바츠, 닉 클렉스턴, 제럿 알렌까지 모든 빅맨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디애나입니다. 자, 워싱턴 위저즈에서 가장 트레이드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로 크리스 미들턴을 언급한 ESPN입니다. 자, 워싱턴은 현재 10승 34패, 동부 컨퍼런스 꼴찌, 인디애나가 14위로 올라섰고요. 워싱턴 위저즈는 최근에 트레이 영을 영입했습니다. 플레이 옵션을 행사하기 전까지 80밀의 셀러리 캡 여유를 획득했고요. 미들턴과 계약하지 않을 경우에는 33.3밀까지 만료됩니다. 그러니까 2026년 여름에 워싱턴보다 셀러리 캡이 더 텅텅 비는 팀은 없어요. 자, 뉴욕타임스가 미들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이번 트레이드 마감일 전까지 워싱턴에 잔류한 이후에 그리고 미들턴이 바이아웃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들턴이 트레이드 칩으로 쓰이기보다는 버티고 버텼다가 결국에는 바이아웃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자, 이런 워싱턴이 그래도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 목록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만타스 사보니스와 조나단 쿠민가고요. 트레이드 마감일 움직임과 별개로 워싱턴은 2026년 여름을 더욱더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캡이 계속 빌 수는 없거든요. 캡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은 이번 여름에 누군가에게 돈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26년 여름에 유타 재즈의 워커 캐슬러를 노린다는 계획이 있어요. 정리하자면 워싱턴의 2026년 트레이드 마감일은 조용할 것이다. 대신에 바이아웃 시장과 2026년 여름 FA 시장을 지켜보자. 이렇게 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동부 컨퍼런스 15개 팀에서 가장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를 ESPN의 기사를 빌려서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또 정리를 해서 붙여놨습니다. 뭐 이 컨텐츠를 보시면 지금 시장이 이 정도 돌아가는구나 라고 또 간단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봤고요. 내일은 서부 올라갑니다. 네, 서부 15개 팀도 재밌게 다룰 테니까 내일 컨텐츠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